가트너는 2021년 발표한 임팩트 레이더의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현재 기업이 가장 높은 관심을 가지고 도입하고 있는 기술이 셋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혁신에 대한 영향도는 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현재 시장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셋이라는 것입니다. 가트너가 2019년 셋이라는 신조어를 발표할 때 시장의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7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했으나 3년 만에 시장의 주류가 되었다는 점에서 놀랄만한 트렌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시가 이렇게 빠르게 주류가 된 이유에 대하여 가트너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영역에서 혁신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기업의 SDN, Firewall, SWG, CASB, 그리고 GTN에 대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사스가 주는 혁신을 인정하고 구입하게 만드는 주요 동기는 통합된 아키텍처의 혁신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업들은 설명드린 5가지 영역의 솔루션을 개별적으로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의 기능은 서로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통합될 경우 기업에게 상당한 혁신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셋시는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아키텍처의 혁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은 셋시를 통해 기업이 얻으실 수 있는 5가지 영역의 혁신에 대한 에피소드의 첫 번째로 카스비에 대한 혁신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오늘날 기업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 기반의 사스로 공급되고 있는 세상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스를 사용할 경우 기업의 매출과 이익에 좋은 성과를 내게 된다는 통계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보다 다양하고 많은 사스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사스의 보급으로 인해 사업부서는 별도의 IT부서의 지식 또는 동의 없이도 필요한 사스를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IT부서의 개발과 배포, 기술 지원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었던 수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비즈니스의 요구에 따라 IT부서의 간섭 없이 사스 벤더와 파트너들을 통해 도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며 IT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사스는 이들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섀도우 IT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사스의 긍정적인 효과와는 반대로 많은 부작용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스들 중에 IT부서의 관리하에 있는 사스는 전체 사용 사스의 채 10%도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통상 섀도우 IT는 마치 해킹을 위해 사용되는 나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지만 섀도우 IT는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이 업무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사스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사스는 사업부서와 IT부서가 함께 승인한 것과 사업부서에서 업무를 위해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섀도우 IT는 관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팀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차단되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치부해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부서에서는 업무를 보다 잘하기 위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고 기업의 생산성을 위해서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섀도우 IT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제어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러한 상황이 가능해진다면 사업부서와 IT부서 간의 충돌은 최소화될 수 있고 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업부서가 자신들이 사용하는 사스에 대하여 말해주지 않더라도 사스에 대해서 자동으로 탐지하고 누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왜 사용하고 있는지를 문의하고 필요하다면 보안 위반이 생길 수 있는 사용을 제어한 후 통제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모습을 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온 솔루션이 카스비입니다. 카스비는 꽤 오래전부터 사용하여 왔고 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스비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과 영역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계시는 카스비의 주요 4가지 기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사용자 행동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가시성을 확보하는 기능입니다. 해커는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자다라는 정의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부 치명적인 해커는 마치 사용자처럼 행동하면서 기업의 보안 체계의 탐지를 피하고 그러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랜섬웨어 방어 체계, 내부자 공격에 대한 방어 체계, 사용자들의 계정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따라서 카스비는 사용자의 변칙적인 행동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공격을 멈추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한된 장소나 새로운 곳에서 사용자가 로그인하거나 사용자가 갑자기 민감 데이터의 대량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과 같은 행동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스의 특성상 통제할 수 없는 인터넷 구간에서 일어나는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각도의 데이터 보호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사스를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협업은 보다 쉬워졌지만 이에 따라 데이터 보안은 더욱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카스비는 누가 접속하였고 데이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등의 가시성과 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카스비는 민감한 데이터를 다양한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식별하고 분류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서 사무실에서는 접속이 되고 외부에서는 접속을 막거나 사용자가 사용하는 기기가 회사의 노트북이면 접속이 되고 스마트폰이면 접속을 제한하는 등 세부적인 정책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이러한 제어에도 불구하고 의도되었거나 실수로 사용자가 파일을 외부로 공유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 DLP 기능도 하나의 수단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앱이 올바르게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온프리마이즈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고 있는 기술과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또는 사스에서도 이러한 위협이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사이버 공격은 사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스비는 앱의 여러 설정과 보안 이벤트를 평가하여 해당 앱이 올바른 규정 준수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캐스비는 앱의 여러 특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고 클라우드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캐스비는 수많은 앱들의 규정 준수 현황에 대한 인텔리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없으면 관리자가 일일이 해당 앱의 규정 준수 현황을 모두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 이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캐스비의 기능은 위협에 대한 방어를 위해 네트워크와 단말 보안 기술을 통합하여야 합니다. 단말과 앱 간에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의 관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Anywhere, Anytime, Any Device 개념에서 모든 트래픽에 대한 분석과 제어가 가능한 아키텍처를 가져야만 합니다. 종합해보면 카스비는 클라우드 보안을 위해서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접속과 행동에 대한 가식성을 확보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방화벽, 프락시, DLP 등의 솔루션 기능이 아니라 클라우드 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지, 분석, 차단 장비의 이름이 아닌 클라우드 액세스 서비스 브로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클라우드 전환과 하이브리드 워크를 추구하는 IT 환경에서 통제할 수 없는 보안을 해결하기 위해 카스비라는 솔루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업은 카스비 도입에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기업이 카스비를 꺼리는 객관적인 이유를 설명드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카스비 도입을 어렵게 하는 이유 중 첫 번째는 배포와 운영이 너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독립형 카스비 솔루션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모든 단말 및 네트워크 엔터티의 광범위한 계획과 매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배포 및 운영의 복잡성은 주요 사스와의 결합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아직 대중적이지 않은 사스와의 결합에 있어서는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질실은 독립형 카스비의 동작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독립형 카스비는 일반적으로 인라인 모드로 동작하는 프락시 방식과 아웃 오브 밴드 모드로 동작하는 API 방식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우선 인라인 프락시 방식은 직접적인 트래픽 제어를 구현할 수 있지만 트래픽을 카스비로 우회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팩 파일과 데이터 수집을 위한 에이전트의 지속적인 배포와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바인딩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제어하기 위해서는 트래픽을 카스비에 프락시가 있는 거점으로 보내어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애플리케이션 성능 저하를 유발시키고 명확히 식별이 가능한 사용자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신의 오피스 365에 대해서 2018년 초에 프락시 기반의 서드파티 카스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사스 벤더는 카스비의 취약한 아키텍처로 인해 자신의 서비스를 빠르게 접근하려는 직원들의 체감 성능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웃 오브 밴드 API 방식은 사스가 제공하는 API 연동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시성 확보에 치중하고 있고 제어 기능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로 사후 감사에만 사용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캐스비 배포를 위한 복잡한 작업 이후에도
발견된 알려지지 않은 사스 앱에 대한 분석과 분류가 필요합니다. 누가 만든 것인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떤 특성을 가진 것인지 등을 일일이 알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제어를 위해서는 기업에 존재하는 방화벽과 같은 보안 장비와 다시 API를 연동하여 제어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IT 담당자들에게 지금 배포하고 있는 것이 새로운 SIEM인지 캐스비인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고 배포를 위해 상당히 많은 인력과 시간을 지속적으로 소모시키게 되기 때문에 IT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스 벤더와 보안 벤더는 서드파티 캐스비에게 제공한 제한적인 API를 통해 연동되며 자신들의 API에 대한 프로토콜 및 인증 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API 방식의 카스비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합법적인 작업입니다. 이러한 위험은 MS365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MS365에 카스비를 적용하려면 자신들의 카스비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카스비의 심각한 애플리케이션 성능 저하 이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세분화된 접근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 카스비의 인라인 프락시 모드를 사용할 때 트래픽을 카스비 프락시로 백폴링 시켜서 카스비의 프락시로 보내고 암호화를 수행한 후 트래픽을 분석하고 제어하기 때문에 상당한 네트워크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웃 오브 밴드 API 모드 역시 카스비에서 사스에게 API 호출을 하고 로그와 이벤트 등을 가져와서 분석하고 다시 API를 통해서 제어 장비로 제어를 송신하기 때문에 결국 추가적인 네트워크 지연이 상당히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제가 경험한 카스비를 사용하는 지연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카스비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수초 수준에서 열리던 사스의 접속 페이지가 보안을 위해 카스비를 사용하는 순간 20초 이상 걸렸습니다. 이 문제는 많은 엔지니어들이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수개월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래픽이 어떤 경로로 흐르는지 분석해본 결과 정말 놀라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접속 페이지의 대부분이 한국 내의 CDN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접속을 해야만 하는 상황임에도 캐스비를 사용하는 순간 인증을 처리하기 위해 캐스비의 북미 사이트로 트래픽을 우회하였고 트래픽을 분석 제어하는 카스비의 프락시와 보안 솔루션들은 한국에 없어서 카스비의 싱가포르와 홍콩 거점으로 트래픽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카스비는 상당히 심각한 트래픽의 백콜링을 유발시키고 있었고 당연히 네트워크 지연 시간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토폴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이저급 카스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거점 인프라에 대하여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예전에 어떤 보안 엔지니어가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성능이 느린 것도 보안이다. 해커의 활동을 느리고 불편하게 할 수 있고 대량의 정보 유출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보안을 적용하면 느린 것이다. 재밌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지시나요? 많은 기업이 카스비의 느린 성능에 상당한 생산성 저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스의 효과를 완벽하게 퇴색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메인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조직 및 엔지니어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도메인에 대한 네트워크 및 보안 관련 엔지니어들도 필요합니다. 카스비 솔루션을 운영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카스비를 구현하고 클라우드 앱과 사용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면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대부분의 IT팀은 새로운 클라우드 앱과 사스와 관련된 복잡한 도메인 체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트너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보안 인력의 확보에 있어서 3분의 2인 66%가 숙련되지 않은 인력을 채워줄 수밖에 없다는 분석 자료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기업에서 카스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카스비에 대한 기업 내 반대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반대는 보안을 이유로 기업의 사스 사용이 잘 억제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 IT 관리자들이 주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카스비에 대한 POC를 진행해보면 카스비가 가진 이론적인 장점보다 실제로 나타나는 단점이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인라인 프락시 방식은 백콜링 트래픽으로 인해 사용자 체감에 심각한 수준의 애플리케이션 성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아웃 오브 밴드 API는 매우 제한적인 사스와 API 연동으로 인해 적용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파악되지 않은 섀도우 IT에 대한 체계화된 관리와 보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관리와 보고는 카스비가 배포된 후에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따지게 되는 이러한 교착상대는 종종 기업이 카스비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많은 방해를 가져옵니다. 기업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클라우드에서 모든 것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연성은 사용자 기기나 네트워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가시성이나 제어가 전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 올바른 카스비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구매 활동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드렸듯이 독립적인 카스비는 사이버 보안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만듭니다. 카스비는 의심할 필요 없이 모든 현대 디지털 기업의 필수 구성 요소이지만 앞에서 언급한 우려로 인해 많은 IT 리더들은 카스비 도입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스비의 심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카스비를 폐결하고 카스피,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플랫폼을 고민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사항을 제거할 수 있다면 카스비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바뀔 것입니다. 만약 카스비가 트래픽에 대한 복잡한 경로를 통한 연결, 그리고 백홀링을 없앨 수 있다면 카스비의 심각한 네트워크 지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카스비 배포에 대한 계획, 노력, 시간, 비용, 전문 인력에 대한 필요를 없앨 수만 있다면 카스비는 클라우드 앱의 원활한 채택을 통해 비즈니스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카스비가 아닌 카스비를 품은 케이토 세시의 혁신적인 아키텍처가 어떻게 카스비가 가진 치명적인 문제점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토 세시는 기업의 모든 엣지들을 연결하고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시는 사용자가 어디에 있든지 연결을 하고 모든 트래픽을 세시 클라우드를 통해 처리합니다. 즉, 사용자의 모든 트래픽에 대하여 네트워크 서비스와 보안 서비스, 그리고 카스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모든 트래픽이 자연스럽게 세시 서비스를 통과하기 때문에 별도의 팩 파일, 에이전트 또는 카스비 컬렉터를 배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플락시 방식의 카스비에서의 트래픽 우회 또는 백홀링 자체가 사라지며 API 방식의 카스비의 제한적이고 복잡한 제어 프로세스가 아닌 직접적인 트래픽 제어를 가능하게 합니다. 더욱이 프락시 방식의 캐스비의 경우 기업이 네트워크상에 운영하고 있던 NG 파이어월과 SWG와 동일한 기능을 복제한 것으로 중복 투자가 발생하며 복잡성을 증가시키게 되지만 케이토 세시는 케이토 팝에서 카스비의 기능을 하나의 싱글 패스 엔진을 통해 처리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캐스비 세시는 싱글 패스 프로세싱을 통해 모든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독립형 세시가 제어를 필요로 하는 트래픽은 자신의 캐스비 수행 노드로 보내고 이를 검사하고 제어한 후 필요한 트래픽에 대한 전송을 다시 시작하는 서비스 체인 방식의 순차적인 트래픽 처리 방식은 트래픽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고 느리게 합니다. 하지만 케이토 세시는 자신의 싱글 패스 클라우드 엔진을 통해 모든 트래픽에 대해서 네트워크 서비스와 카스비를 포함한 보안 서비스를 동시에 병렬로 처리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트래픽의 흐름 내에서 캐스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대기 시간도 없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트래픽은 접속과 네트워크 최적화 그리고 카스비를 통해 분석되고 제어되는 모든 것을 하나의 클라우드 엔진을 통해 처리하는 매우 효과적인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카스비처럼 트래픽을 분할하여 우회시키거나 제3자가 API를 통해서 제어하거나 하는 비효율적인 트래픽 처리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세 번째, 케이토 세시는 모든 트래픽에 대하여 카스비를 포함한 모든 세시 기능을 하나의 단일 관리 UI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카스비는 하나의 단일 플랫폼이 아니라 방화벽 또는 플락시와 연동하거나 API를 통해 클라우드 앱과 연동하여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처리합니다. 이 시점에서 카스비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클라우드 소비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배치되는 이라는 모호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허무하게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카스비 혼자서 자신이 목표로 삼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케이토 세시는 카스비를 사용하는 목적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시성, 규정 준수, 위협 방어, 데이터 보호를 할 수 있는 NG 파이어월, SWG, NG ATP, 그리고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분석 및 인텔리전스를 모두 하나의 케이토 클라우드 플랫폼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세시 솔루션은 카스비를 세시 소프트웨어 스택의 일부로 완전히 융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 배포 또는 추가 구성 없이 모든 클라우드와 연관된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시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은 카스비를 추가적인 노력 없이 활성화하여 섀도우 IT 보고서를 즉시 볼 수 있습니다. 카스비를 적용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모든 정보는 이미 사용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케이토 세시 안에는 이미 기업의 모든 네트워크 엣지, 사용자 및 애플리케이션이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트래픽은 이미 분석되어지고 클라우드 앱 카테고리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카스비 기능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제어하고 싶으시면 어플리케이션 컨트롤 기능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시키기만 하면 별도의 카스비 기능 배포 작업 없이 바로 애플리케이션을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케이토의 카스비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제어 필드에 가셔서 이미 모니터링 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들 중 하나를 선택한 후 제어 정책을 설정하기만 하면 그 어플리케이션은 제어되기 시작합니다. 이상으로 카스비를 품은 세시가 그동안 독립형 카스비가 기업으로부터 외면당했던 여러 가지 이슈를 한 방에 해결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별도의 투자를 통해 카스비를 도입하려는 계획이나 번거롭고 스트레스 받는 POC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고 사용자들이 불편하게 하는 카스비 배포 작업도 필요 없어집니다. 그리고 카스비가 가장 불편하게 하였던 네트워크 지연으로 인한 어플리케이션의 성능 저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케이토 세시는 방대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인텔리전스를 통해 자동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분석하며 커스텀 애플리케이션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앱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클라우드 앱에 대한 보안을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모든 혜택을 통해 여러분은 골치 아픈 카스비에 몰두하실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적용하고 관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카스비의 배포와 관리의 어려움으로 힘들어 하셨거나 카스비의 아키텍처와 기술에 의구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야기가 너무 과장된 마케팅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카스비를 품은 케이토 세시의 실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 약 6만여 명이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케이토 세시 토폴로지입니다. 이 고객은 얼마 전에 글로벌 MPLS에서 케이토 세시로 회사의 모든 네트워크와 보안을 전환하였고, 이 고객은 케이토 세시를 배포하였을 뿐 별도의 카스비를 위한 배포를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케이토 세시를 배포하면 네트워크와 보안을 모든 기업의 사용자와 사이트에 적용한 효과가 있고, 바로 네트워크 트래픽에서 클라우드 앱에 대한 가시성, 평가, 제어, 리뷰 능력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케이토 카스비의 가시성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앱 대시보드를 클릭하면 전 세계 네트워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애플리케이션 상태와 위험 수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이 기업의 최근 2일간의 클라우드 앱에 대한 현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기간 하이리스크 애플리케이션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업의 네트워크에서 사용되고 있는 클라우드 앱은 1749개나 됩니다. 그리고 지난 2일 동안 새롭게 발견된 앱은 1개입니다. 대시보드를 통해 현재 사용 중인 앱들과 새로이 발견된 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기업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앱들을 관리하시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이 기간 케이토 세시를 접속하여 사용한 사용자는 5만 1,251명입니다. 2일 동안 직원들이 휴가를 많이 갔는지 사용자가 2.54%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탑 앱스를 보시면 승인된 앱과 비승인된 앱, 그리고 모든 앱을 정렬하여 보실 수 있고, 리스크, 사용량, 사용자별로도 즉시 정렬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량으로 정렬해 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아웃룩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아마존 S3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앱들 중 스카이프와 MS 팀즈 앱에 대하여 궁금하다고 가정하고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클라우드 앱스 카테고리로 화면이 전환되고 다음과 같이 이 앱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앱에 대한 개요, 본사의 위치, 회사의 홈페이지, 직원 규모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 클라우드 앱에 대한 중요한 컴플라이언스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은 해당 앱이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허용할지 차단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한 가지 정책 포인트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PCI DSS를 준수하는 앱만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가정하면 해당 앱이 PCI DSS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어떻게 처리할지 쉽게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큐리티로 가서 보시면 해당 앱이 지원하는 보안 기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FA, SSO 등을 지원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서 해당 클라우드 앱에 대한 사용 정책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당 클라우드 앱은 MFA를 통해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한다든지 SSO를 통해 인증 시스템과 연동을 한다든지 하여 사용자의 무분별한 사용 방법의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앱의 규정 준수 여부와 보안에 대한 정보는 IT 관리자가 일일이 수집해야 하는 정보들을 손쉽게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K2의 카스비는 클라우드 앱의 데이터 포인트, 메타데이터, 백엔드의 흐름 분석, 그리고 경험적 분석을 함께 적용하여 유용한 리스크 스코어를 제공합니다. 다시 클라우드 앱스 대시보드로 돌아가서 탑 앱스를 보시면 리스크 스코어를 모두 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리스크 스코어는 0에서부터 최대 9까지 표시되는데 숫자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악성 사이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앱은 기업의 비즈니스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스크 스코어가 높은 앱에 대해서는 이를 사용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사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줄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앱에 대하여 무작정 제어가 아닌 정확한 팩트를 통해 사용자와 협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가 된 클라우드 앱들은 섹션드, 즉 승인된 앱으로 변경하여 따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클라우드 앱스 대시보드로 돌아가서 앱스 리스크 블랙다운을 보겠습니다. 867개의 앱들은 K2의 카스비가 자동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분석 내역을 클릭해보면 K2가 자동으로 분석해 놓은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정렬해 보실 수 있고 각 카테고리를 누르면 해당 카테고리에 포함된 앱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또는 호스트별로 정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별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오피스 365를 눌러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기업의 사용자들은 아웃룩을 오피스 365보다 선호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K2 카스비가 클라우드 앱에 대하여 제어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큐리티 탭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컨트롤 폴리시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고 저장하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클라우드 앱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 UI는 제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UI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New를 눌러서 정책을 넣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규정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전에 테스트한 적이 있는 로빈이라고 선택하겠습니다. 당연히 관리자가 직접 입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란에는 테스트 중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심각도를 정의합니다. 이 심각도는 관리자의 클라우드 앱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조사를 시작할 때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폭넓게 Any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할 기준을 정합니다. 저는 SOC2 규정 준수를 지정하여 해당 규정 준수를 위반한 것을 찾기 위해 False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기준은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에 따른 액션으로는 모니터를 선택하겠습니다. 모니터되면 이벤트 또는 이메일로 알림을 보내게 하겠습니다. 알림의 주기는 즉시, 매시간, 매일, 매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별적인 어플리케이션별로 제어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슬랙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슬랙에 제어할 액티비티를 정하겠습니다. 딜리트 메시지, 로그오프, 로그인, 메시지 발송 옵션과 풀패스 URL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일 메시지를 보내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려고 할 때 차단할 수 있고 모니터링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사용을 막지 않으면서 감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적용하는 범위를 다양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전체, 그룹, 액티브 디렉토리 그룹, 서브넷, IP 주소 범위, 특정 지점 등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위터에 대한 제어와 실제 차단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트위터를 선택하고 액티비티로는 포스트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에 적용할 소스는 Any로 설정하여 모두에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이 적용되는 타임은 맘대로 조정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항상으로 하겠습니다. 액션은 블럭으로 하겠습니다. 이벤트만 보내게 하겠습니다. 어플라이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애플리케이션 컨트롤 폴리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적용하시려면 세이브를 눌러야 합니다. 자, 이제 트위터에 가서 오늘은 화요일이라고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포스팅은 실패하여 뭔가 잘못되었다고 트위터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벤트 중 프리셋에 가서 앱스 시큐리티를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에 방금 전에 접속을 시도하여 차단된 로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확장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2의 카스비에 대한 설명과 사용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셨거나 보셨던 카스비와 상당히 다른 뭔가를 보셨을 것입니다. K2의 카스비는 쉽고 그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저는 특정 사스를 대상으로 하는 카스비가 왜 카스비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사스의 컨트롤 설정해서 하면 되는 것을 왜 따로 팔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